예, 전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의원님 아까 저기 론스타 관련 자료는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휴식 시간에 그거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나중 휴식 시간에 연락이 오시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열람을 같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그 전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무위원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영세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들어주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마련해라고 제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답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를 그렇게 요구했는데 카드업계가 공멸한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라고 했던 금융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까지 하고 나섰어요. 네? 참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죠.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에서 하겠다. 국회로부터 하겠다. 네? 모든 것은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5만 원 이하 무수명 거래가 2억 2,135억 원하고 리베이트 금지 비용 이걸 소극적으로만 봐도 3,209억 원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한 4,94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고스란히 벤사의 이익으로 쌓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 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료까지 제가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거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카드 업계가 전부 공멸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년 넘게 똑같은 소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건지 제가 대충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개변 같은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를 지금 인하를 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인하 소식을 듣고 제가 카드사들을 여러 군데 불러서 만났습니다. 전부 다 죽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어떤 요인들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시고요. 이와 같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해왔던 금융위원회에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난감합니다. 이 요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장소이기 때문에 국감 장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 자료 또한 제가 금융위에 다 줬습니다. 네?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융회사 여성 임원 비중과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OECD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인건격차, 여성 임원 비율 등가 모두가 최하입니다. OECD 기준 경쟁성장률 10위인 대한민국이 유리천장지수 부분에 대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저는 상당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오늘 우리 이게도 4분의 여성 위원들이 지금 계십니다. 다 계신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의 임원 2,102명 중에서 여성 임원은 65명입니다. 3% 불과하고요. 특히 자산 상위 10위 손해보험사의 임원 351명 중 여성 임원은 2명입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자산 상위 20개 증권회사의 임원 중에
임원이 703명인데요. 이 중에 여성 임원은 12명, 1.7%입니다. 이 금융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보수적인 건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은 합니다만은 숫자를 이렇게 막상 밝히고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여성 성질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저는 이 유리천장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에서도 오래 계셨고 서울보증보험과 수출입은행 대표까지 하셨는데 원인이 혹시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여성 임원 물론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역시 문화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여성들이 이 낮은 경제활동보다 훨씬 낮은 이런 임원들 발탁은 우리 정책 당국이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기업들에게만, 금융회사에만 맡겨놔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공감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이 금융회사의 여성 임직원들, 더 숫자를 좀 늘리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이 쿼터제 같은 것이 좀 적극적으로 당분간, 이게 꼭 옳은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쿼터제 같은 것을 한번 단체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떻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기회 되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네. 그 서울보증에도 있어보고 수출입은행에도 잠깐이지만 있어보니까 지금 신입생들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나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금융권의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는요, 네. 시간이 흐른다고 그것이 잘 반영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배려가 당분간은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런 현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금융회사 임직원들, 여성 임직원들 몇 분 안 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건역별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도 한번 여성 임원들을 한번 불러서 네. 우리 금융업계에 그 실태가 어떻는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융위원장이 될 거라는 전제를 인준을 받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